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을 이끌 예정이던 JD 벤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연기되면서 기술 협상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공개하며 단계적 비핵화 접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다시 집중하려 하는 것은 긍정적 신호이며 단계적 비핵화 접근은 중대한 정책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평화 협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디브리핑 순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과 함께합니다. 특집 오늘의 월드컵 순서에서 월드컵 축구대회 이모저모 들어보시고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아메리카 250, 오늘은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열린 미국과의 250년 우정 기념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전문가 인터뷰 순서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에 관한 전문가 분석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 또 아태전략센터의 데이비드 맥스웰 대표를 두 차례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 사회 주요 뉴스, 한국은 지금, 미국 국내 뉴스와 이모저모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 간의 대면 협의가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스위스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 연기 이후로 실행 계획상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평화 합의의 다음 단계에 대한 기술적 협상에 착수함에 따라 미국 협상단을 이끌 예정이었습니다. 백악관은 18일 저녁 짧은 성명을 내고 미국 대표단은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점에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실행 계획 측면 문제는 결코 단순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현재로서는 부통령이 오늘 밤 출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음 단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대로 즉시 알려드리겠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기술 협상을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1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의 공식적인 60일 기간이 이날부터 시작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에 주목할 때라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참석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기존 핵무기 문제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고 인식하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장기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관련 소식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의 변화에 조짐이 있는 것인지 VOA가 조지프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오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한 내용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주목할 때라고 말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할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대사님은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 특히 북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김정은의 신뢰를 받는 인물입니다. 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집중하리라는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등 수많은 현안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의 시간과 관심을 쏟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두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이런 단기 목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중대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북한 문제에서 겪어온 실패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적용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한 다음에야 그 대가로 북한이 얻을 이익을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이 미국 대통령이 단기적인 목표에 수용적인 듯 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 생산을 멈추고 더 이상 핵탄두를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런 조치들을 먼저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북한에도 호응을 얻기를, 부디 호응을 얻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결 우선 접근법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조용히 인정하는 위협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입장이 아닙니다.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입장이 아니며 한국의 입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그것이 5년,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아주 먼 훗날의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취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많습니다. 제재 해제,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같은 것들이죠. 그 대가가 무엇이냐? 북한이 핵탄두 생산을 중단하고 멈추는 일입니다. 더 이상 핵 분열성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더 이상 핵탄두를 만들지 않는 것 등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목표는 결국에는 비핵화가 돼야 하지만 그 시점은 우리도 알 수 없고 아주 먼 훗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먼 훗날이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냐고 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고 리비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라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란을 둘러싼 긴장을 지켜본 그들이 왜 핵무기를 폐기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부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다른 사안에 몰두해온 끝에 이제 북한에 주목할 때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까? 네,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기자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헌법에 핵무기 보유 권리를 명시하고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핵 교리도 바꿔 임박한 위협 또는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있으면 선제 타격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의 관계, 러시아와의 상위 방어 조약,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러시아 편에 서서 싸우는 북한군까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방치하고 외면해 왔다는 것이 꽤 명백합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 같은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어떤 그럴듯한 용어를 갖다 붙이든 사실은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와 그것을 운반할 더 많은 탄도미사일을 갖게 됐고 이제는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까지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내, 특히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방정식입니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하는 말은 저희에게 그리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 않는 한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있다 해도 정상회담이 현실적입니까? 북한이 과연 긍정적으로 호응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북한, 특히 김정은이 자신과 관계를 맺어온 미국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호응하리라 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그리고 비무장지대 DMZ에서의 만남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이죠.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 없이 말입니다. 저는 북한이 자신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재 해제. 그것도 북한 경제를 옥죄는 제재 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 특히 김정은은 경제를 일으키려면 외국인 직접 투자와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복귀한다면 김정은과 북한의 입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미국이 먼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그리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들이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진정으로 원하며 궁극적으로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현실적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네,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눈 북핵 문제 관련 논의에 대한 전문가 분석, 조지프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의 견해 들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